박항서 효과 덕에 동남아 매출 중 베트남 비중 45%까지 확대. 올 해외 매출 1조 원 목표. 대상이 박항서 효과에 힘입어 올해 해외 매출 목표를 전년 대비 2배가량 늘린 1조 원으로 높여 잡았다. 대상은 지난해부터 박항서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베트남 현지 모델로 발탁한 결과 동남아 시장에서 베트남 매출 비중이 45%까지 확대됐다고 22일 밝혔다. 베트남 축구대표팀이 아시안컵 8강에 안착하면서 대상은 스즈키컵에 이은 매출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대상은 지난해 3월 박항서 감독과 모델 계약을 체결하고 베트남 현지 육가공 브랜드 득비의 푸드와 김치 브랜드 종가집 광고를 선보여왔다. 대상의 베트남 육가공 사업법인인 득비의 푸드는 지난해 여름어린이 소시지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박항서 감독이 출연하는 TVCF를 제작해 베트남 국영 채널인 BTV3을 통해 송출했다. 이 제품은 10대부터 50대까지 연령층의 고른 지지를 받으며 단기간에 히트 상품 반열에 이름을 올렸다. 이른바 박항서 소시지라는 닉네임이 붙은 어린이 소시지의 선전으로 지난해 대상의 베트남 매출은 전년 대비 2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대상은 박항서 감독에 대한 베트남 소비자들의 선호도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빌딩, 복합 쇼핑몰, 택시, 동영상 등 다양한 광고 채널을 적극 활용했다. 박항서 효과 덕분에 동남아 지역에서의 대상의 위상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상의 글로벌 식품 사업 전체 매출에서 동남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55%에 달한다. 이 중 베트남에서의 매출이 약 45%를 차지하고 있다. 베트남 사업의 지난해 매출액은 박항서 감독 광고가 온에어된 6월 이후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며 전년 대비 15% 이상 성장했다. 대상 베트남 육가공법인 득비의푸드 조남일 대표는 지난해 1월 AFC U23 챔피언십 결승 진출에 이어 아시안게임 4강, 2018 AFF 스즈키컵 우승, 최근 아시안컵 8강 진출까지 달성하면서 박항서 감독에 대한 베트남 현지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며 박 감독에 대한 베트남 국민의 전폭적인 신뢰가 광고 효과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상은 1994년 베트남 정부의 투자 허가를 받아 미원 베트남 미원 비에트남 co.ltd를 최초 설립했다. 1995년 하노이시 인근 배지에 공장을 설립해 본격적인 MSG 생산, 판매를 시작했고 2002년 이후 국물용 복합조미료, 튀김가루, 칠리소스, 간장 등 라인업을 확대하며 현지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대상이 2016년 9월 인수한 베트남 현지 신선 소시지 가공업체인 득비의푸드의 2020년 매출 목표는 500억 원이다. 박항서 매직이 경기도 농식품까지 우리나라의 새로운 교육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베트남,
태국 등 신남방 지역 아세안 국가으로의 경기도 농식품 수출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21도에) 따르면 신남방 지역으로의 2018년도 수출액은 2억 6천만 달러로 전년도인 2017년도 1억 8천만 달러 대비 39% 증가했다. 신남방 지역이 중국 다음으로 경기도 농식품 수출 시장으로 부상한 셈이다. 지난 2017년 정치적 사드 영향으로 경기도 최대 농식품 수출 지역인 중국에서 롯데마트, 이마트 등 대형 유통망 철수로 수출이 급감하자 아세안 지역 등으로의 수출 노선 다변화 전략이 통한 것으로 도는 분석했다. 특히 현 정부의 신남방 정책과 베트남에서의 박항서 매직, 한국 드라마, K-팝 등 한류 열풍도 이 같은 성공에 크게 일조한 것으로 보여진다. 앞서 도는 지난해 말 베트남 최대 한국농식품 유통기업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계자를 초청, 도내 수출 생산자 대상으로 신남방 지역 진출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도는 이 행사에 아세안 지역 5개국 12명의 우수 바이어 초청, 도내 25개 업체와 1대1 수출 상담회를 진행하여 73건 4,337천 불의 수출 상담 실적을 올렸다. 그 외 수출 국가별로 살펴보면 정치적 영향 사드 감소에 따라 중국 수출이 2억 9천만 불 수준으로 회복됐고 미국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 2억 5천만 불로 늘어났다. 반면 일본은 화훼류 수출 경쟁력 약화 등으로 정체된 상태다. 품목별로 보면 2017년 대비 배 49%, 토마토 28%, 닭고기 138%, 라면 30%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최대 수출 품목인 김은 주변 국가 일본, 중국 등의 김작황 회복 영향으로 9% 감소했다. 경기도는 올해에도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해외 마케팅 8억 원, 수출 농업 기반 조성을 위한 신선 농산물 수출 단지 등 인프라 구축에 85억 8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경기도 농식품 수출은 이상 고온, 세계 경제 불황 등 어려운 국내외 여건에도 전년 대비 5% 증가했으며 이는 전국 농식품 수출 증가율 1.9%보다 2.6배 높은 수치로 전국 9개 도 단위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수출 금액이다. 우리나라의 새로운 교역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베트남, 태국 등 신남방 지역으로의 경기도 농, 식품 수출 실적이 큰 폭 증가했다. (21도에) 따르면 신남방 지역으로의 2018년도 수출액은 2억 6천만 달러로 전년도인 2017년도 1억 8천만 달러 대비 39% 증가, 중국에 이어 제2의 경기도 농식품 수출 시장으로 부상했다. 이는 지난 2017년 정치적 영향으로 경기도 최대 농식품 수출 지역인 중국에서 롯데마트, 이마트 등 대형 유통망 철수로 수출이 급감하자 아세안 지역 등으로의 수출 노선 다변화 전략이 통한 것이다. 아울러 현 정부의 신남방 정책과 베트남에서의 박항서 매직, 한국 드라마, K-팝 등 한류 열풍도 이 같은 성공에 큰 일조를 했다는 평가다. 앞서 도는 지난해 말 베트남 최대 한국농식품 유통기업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계자를 초청,
도내 수출 생산자 대상으로 신남방 지역 진출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도는 이 행사에 아세안 지역 5개국 12명의 우수 바이어 초청, 도내 25개 업체와 1대1 수출 상담회를 진행해 73건 4,337천 불의 수출 상담 실적을 올리기도 했다. 그 외 수출 국가별로 살펴보면 정치적 영향 감소에 따라 중국 수출이 2억 9천만 불 수준으로 회복됐고 미국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 2억 5천만 불로 늘어났다. 반면 일본은 화웨료 수출 경쟁력 약화 등으로 정체된 상태다. 품목별로 보면 2017년 대비 배, 토마토, 닭고기, 라면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최대 수출 품목인 김은 주변 국가의 김 작황 회복 영향으로 9% 감소했다. 경기도는 올해에도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해외 마케팅 8억 원, 수출 농업 기반 조성을 위한 신선 농산물 수출 단지 등 인프라 구축에 85억 8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경기도 농식품 수출은 이상 고온, 세계 경제 불황 등 어려운 국내외 여건에도 전년 대비 5% 증가했으며 이는 전국 농식품 수출 증가율 1.9%보다 2.6배 높은 수치로 전국 9개 도 단위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수출 금액이다. 아시아경제수원 이영규 기자 경기도 농식품의 지난해 동남아시아 수출이 18.9%가량 늘었다. 특히 베트남 지역 수출은 바캉서 매직 효과로 전년 대비 8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농식품 수출액은 13억 5,600여만 달러 58만 천여 톤로 2017년 12억 9,200여만 달러 42만 6천여 톤보다 5% 늘었다. 국가별 수출액을 보면 중국 21.5%, 미국 18.2%, 일본 11.5% 등 이들 3개국이 전체 수출액의 51.2%를 차지했다. 이어 베트남과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신남방 지역이 18.9%, 대만과 홍콩, 러시아, 독일 등 기타 지역이 29.9%를 기록했다. 특히 베트남은 82.2% 수출액이 증가해 경기도 농식품 수출 국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라오스 80.1%와 인도네시아 65.1%도 수출액이 크게 늘었다. 품목별 수출액은 농산물이 전년보다 0.3% 감소한 반면 수산물 6.1%, 축산물 12.6%, 임산물 30.0% 늘었다. 도는 동남아 지역으로 수출액이 많이 늘어난 것은 중국의 4대 보복 이후 수출 지역 다변화를 위해 노력한 데다가 최근 베트남의 바캉서 열풍, 동남아 국가들의 한류 열풍 등의 영향으로 보고 있다. 도는 올해도 농식품 수출을 늘리기 위해 해외 마케팅과 신선 농산물 수출 단지 조성 등에 9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경제단체들이 베트남 공략에 역량을 모으고 있다.
한국에 대한 우호적 정서가 충만한 지금이 우리 기업이 진출할 적기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박항석 감독 열풍과 한국 가수와 드라마의 인기로 베트남인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어느 때보다 좋은 상황이다. 베트남은 최근 제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지로도 급부상하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이 지는 해라면 베트남은 떠오르는 해입니다. 최근 해외 교역국과의 사업들 중 베트남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소비재 기업 진출 확대 등 협력을 넓힐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윤철민 대한상의 지역협력팀장의 얘기다. 베트남으로 달려가는 경제단체들. 코트라코트러는 베트남 중부 최대 도시 다낭의 무역관을 개설한다고 21일 밝혔다. 코트라가 베트남에 개설한 세 번째 무역관으로 베트남은 미국, 중국 등에 이어 세계에서 3개 이상 무역관이 개설된 7번째 국가가 됐다. 코트라는 다낭이 고급 소비 시장으로의 성장 잠재력이 풍부하며 한류 열풍이 높아 우리 소비재 진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베트남 중부의 우리 기업은 두산중공업, 펜코 등 50여 개 제조기업이 진출해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해 5월 호치민 푸미은 전시장 색에서 제1회 베트남 국제 프리미엄 소비재전 및 제6회 베트남 국제 베이비 키즈 페어를 열었다. 베트남 유일의 B2B 전문 소비재 수출입 교역전으로 롯데마트, 세븐일레븐, CJ 홈쇼핑 등 대형 유통 채널이 참여했다. 대한상인은 지난해 말 방한한 응은틱 김응원 베트남 국회의장을 초청해 한 베트남 투자, 무역 포럼을 열었다. (2009년) 베트남 사무소를 연 상인은 공공 및 민간 네트워크를 활용해 투자 정보를 제공하고 베트남 정부의 진출 기업의 애로를 건의하며 고위 당국자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한국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생산기지 넘어 3대 교역국 올라서 포스트 차이나. 베트남은 값싼 노동력으로 한국의 생산기지를 넘어 최근 신규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2020년쯤 베트남이 한국의 제1수출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2위인 미국을 제치고 중국 다음으로 큰 수출 시장이 되는 것이다. 베트남은 2014년만 해도 우리나라의 유기 수출 대상국이었다. 하지만 2015년 싱가포르와 일본을 제치고 4위로 발돋움했고 작년에는 홍콩까지 제쳐 3위로 부상했다.
한국이 베트남 수입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7년 8.5%에서 작년에는 22.1%로 올라갔다. 우리 기업과 경제단체들은 베트남의 성장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다. 베트남은 월 평균 임금이 $200 약 21만 원 수준으로 낮은 데다 젊은 인구 비중이 높다. 베트남 인구는 2025년 1억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중 35세 미만이 전체의 60%로 추정된다. 무역 관계자는 중국의 사드타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보복 이후 베트남이 포스트 차이나로도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